결론적으로 돌아왔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제가 볼 때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잖아요. 첫째, 나는 이 조처에 만족할 수 없으니 당을 나가가지고 출마하겠습니다. 그게 무소속이든 다른 당으로 옮기든 건 간에 뭐 출마를 나는 강행하겠습니다. 이 선택지가 있을 것이고, 둘째, 이번에는 내가 눈물을 머금고 불출마하겠습니다. 뭐 저는 그리고 앞으로 아무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런 선택지가 있을 것이고, 셋째, 뭐 이런 당의 요청이 있지만 당의 요청이 어쨌든 뭐 당의 이런 컷오프 상황이 있지만 또 요청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는 거부했지만 다른 지역구로 옮겨서라도 가겠습니다. 요 선택지가 있을 것이고, 세 개가 있을 텐데 그렇죠. 아마 마지막이 제가 말씀드린 게 가장 낮을 거예요. 가능성은. 지금 돌아가는 판으로 봐서는. 예. 그럼 결국은 나가서 출마하느냐 당에 남느냐인데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선택은, 미래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선택은 당에 남는 당에 것이죠. 남아서 당에 남는 거예요. 예. 오히려 통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됐지만 예. 당의 통합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미래가 있지, 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선거를 망하고 임종석도 망한다. 예. 오늘 기침을 많이 해요. 누가 지금 아까는 그 코가 이렇게 뭐라고 코가 간질간질하면 누가 욕하는 거고 기침 많이 하는 거면 뭐 누가 어떻게 하는 거죠? 아니, 그거는 뭐 누가 자꾸 여기서 저를 음해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예. 이제 관심은 아까 임종석 전 실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임 전 실장 혼자만 움직일 가능성은 낮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민정 최고위원도 지금 사퇴를 한 상황이고 또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서 뭐 7, 8명이 지금 만나고 있다, 소통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룹하고 어떻게 같이 움직이느냐 마느냐, 이거는 이제 아마 이번 민주당 공천에서 최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서 만약에 나가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당이 사실 쪼개지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그 파문일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 위기가 더 커져버리네 지금. 예.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 모를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추 전 장관,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을 이렇게 그 일종의 컷오프를 해버리면 추 전 장관도 컷오프 같이 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커질 거예요. 공작은 아니었어요? 아니요, 아직 뭐 공천 확정이 안 결정되진 됐어요? 않았어요. 확정 안 그러니까 됐어요. 전현희 말만 많고. 말만 많고. 전현희 전 의원은 이제 먼저 1순위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명, 여전사 3명, 이현주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추미애 전 장관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이제 숙제가 남는 건데, 그러면 추 전 장관도 같이 컷오프해야 된다는 얘기가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명분상으로 보면 제가 볼 땐 맞아 그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결정할지, 이건 또 그 이후에 이 갈등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결정하는 하나의 또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다음 타자가 누구냐에 이제 뭐 다음 타자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예. 다음은 누구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냐의 말씀인 거잖아요. 이 부분은 또 그렇죠. 누가 나갈 거냐부터 시작해서 누가 논란의 대상이냐. 예. 여기 지금 또 말 나오는 게, 일단 뭐 노영민 전 실장이 어쨌든 경선 대상인 거잖아요. 지금 경선을 붙여준 것도 다행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만 예. 그 경선 결과 어떨 거냐, 여기에 좀 시선이 쏠리는 부분도 그렇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요것보다 사실 더 관심사인 게 홍영표, 전해철, 이인영 요 의원들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경선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어제 의원총회가 막 이루어지고 거기서 막 난리가 났는데, 홍영표 의원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 신문에서 보도가 났어요. 홍영표 의원이 하위 10% 안에 포함됐다. 예. 그래서 기자들이 가면 득달같이 가서 또 물어보겠죠. 10% 안에 포함됐다는 게 사실입니까? 홍영표 의원이 지금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물음에 내가 안 들어가면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이게 인정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럼 문제가 예. 어떻게 되냐면, 이 지역에 만약에 경선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 비례대표 의원 그 지금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동 의원인가 그 의원님이 있거든요. 또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를 아마 경선을 그냥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걸 예를 들면 전략 공천을 하게 될 때 경선 상대방을 그냥 전략 공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경선을 진행해야 될 건데, 경선을 진행해서 하위 10%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길 수 있는 전망이 없다라고 할 때 경선을 진행하고 나서 뭐 탈당하는 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경선 전에 그럼 탈당을 할 것이냐, 경선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이게 이상하게 홍영표 의원이 탈당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게 또 어떤 이 기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마찬가지의 딜레마들이 전해철, 이인영 의원 등등에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지뢰밭이어서 이런 걸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또 지도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숙제입니다 지금. 지금 뭐 민주당은 정말 이 선거 앞두고 이 시점에 이렇게 이런 일이라는 거는 본인들의 공천이나 무슨 이제 비명, 이른바 비명에서 주장하는 거는 무슨 사당화, 이재명 당화 뭐 이런 그 밖에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그 협소한 일, 작은 일, 사적인 일, 그리고 당내 일 가지고 싸우는 듯한 모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하면 이게 선거 앞두고 이게 정당이 그것도 제1정당이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뭘 가령 싸우는데 야, 이 법이 말이야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이 정책이 또는 이 가치가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과거에 노무현이나 김대중이나 그 할 때는 최소한 그런 거 가지고 싸웠었던 것 같거든요. 뭐 겉으로 좀 드러나는 게 좀 거대한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로 무슨 당권 경쟁하듯이 이렇게 싸우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지 국민들 앞에서? 근데 그거는 그거는 부끄럽지도 않나?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는 네. 예를 들면 예전에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이 분당이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예. 선거 앞두고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예. 새로운 세력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동교동계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호남이 주축으로 있는 일종의 기득권을 혁파할 수 있던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 열린우리당에서 파생돼서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친노계가 다시 일정 부분 친문계로 넘어오고 그리고 이제 친이계로 넘어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민주당이 그런 시기로 따지면은 근 한 10여 년 이상을 기존의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 쭉 이어왔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당 자체의 어떤 권력 구도가 완전히 바뀌면서 민주당이 이제 새롭게 바뀌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누가 욕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과정이니까 네. 어찌 보면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게 권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자연스러운 일이라 뭐 이렇게 또 평가할 여지는 없지는 않아요. 반론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조용한데 어떤 이유였든 간에 그게 그렇게 뭐 좋은 이유는 전 아니라고 보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지. 김건희 특검 방탄 국회를 하기 위해서 최상병 특검 방탄 국회를 하기 위해서 현역 의원들을 그렇게 대거 투입하고 용액관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에 관해서 사람들이 비판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 근데 이쪽에서 너무 싸우니까 관심이 다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게 물론 언론의 프레임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있지만 싸움이 크게 나면 우리가 언론이라는 게 불구경 무슨 뭐 싸움 구경 뭐 이거를 주로 많이 보도를 하잖아요. 싸움이 이렇게 크게 나면 언론이 보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근데 뭐 시각이 엇갈릴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임 전 실장을 컷오프한 부분에 대해서도 뭐 반응은 좀 엇갈릴 것 같아요. 임 전 실장이 일종의 이제 운동권의 상정화되기 너무 지나치게 상정화되어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빼는 게 낫겠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아마 의견이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혁신하거나 아니면 물갈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런 거는 너무 지나치게 안 했는데 민주당은 하여튼 당내 갈등이든 뭐 그게 계파 갈등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든 간에 어찌됐든 민주당은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게 뭐 앞으로 제가 볼 때 한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에 임 전 실장 문제가 정리됐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감 있게 공천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빨리 끝내야 돼. 빨리 끝내야 돼요. 너무 질질 끄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돼요. 최대한 빨리 하여튼 리스크를 좀 없애고 예.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기간이 남게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이렇게 시끄러웠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냐. 이게 민주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얘기만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개나리 필 때는 개나리 꽃이 보여야 돼요. 계속 그 뭐 눈 보이고 무슨 나뭇가지만 보이고 아주 생경한 싸우는 모습만 보이고 이러면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한 일주일 안에 모든 걸 다 끝내지 않으면 굉장히 총선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